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북한 내부 동향과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것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 프레스에서는 북부 지역에 사는 여성과 직접 통화해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코로나 방역책은 너무나 지나치다.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무역을 극도로 제한한 탓에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졌고, 특히 의약품의 고갈은 심각해서 노인과 유아가 결핵 및 식중독 등으로 쉽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부터 주민들은 코로나보다도 굶주림이 무섭다라고 호소해왔다.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심각한 의약품 부족으로 의료 붕괴 상태인 북한에서 주민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침과 뜸, 부항 등 민간 한방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미숙한 시술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2022년 11월 김정은이 직접 비법 의료 행위에 근절을 지시,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프레스는 절대 비밀로 지정된 내부 문서를 입수, 국내 취재 협력자의 최신 조사와 함께 보고한다. 민간 한방요법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 12월 들어 엄격해졌는데 본격화한 것은 2023년 들어서부터다. 북부 양강도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개인은 절대 질병 치료 해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통지가 있었다.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뜸, 침, 부항 등 의료행위를 하면 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한다.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금지됐다. 앞쪽 남부에서 책으로 공부만 한 사람이 어린이 환자에게 침을 놓아서 내장이 파열한 사고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양강도에서도 미숙한 사람에 의한 치료로 종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침구 등 민간요법은 이전부터 이뤄졌지만 대유행한 것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의 무역을 거의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의약품이 들어오지 않게 됐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에 의지한 것이다. 우리 인민반에도 침 치료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다. 모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책으로 공부하거나 경험자한테서 배운 것뿐인 사람들이다. 2022년 5월에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땐 그 사람들이 꽤 벌었다. 침을 한 번 맞는 요금은 경험이 적은 사람은 5위안 정도, 잘하는 사람은 10위안이다.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니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간부들도 왕진을 의뢰할 정도다. 김정은이 민간요법 근절에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실제 사고가 빈번한 점과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는 치료행위가 대유행하는 사회질서의 혼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대대적인 의료행위 단속에 대해서 협력자는 민간요법을 해온 사람들은 단골만 잘 관리하며 단속의 눈을 피해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도 침 한 번 못 맞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조용히 반기든 북한 여성들, 북한 당국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느라 애쓰는 모습이다. 어머니 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선전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연재의 3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어머니 대회를 계기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선전하며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혼 기피 현상을 막고 혁명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동참할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고 협력자들은 전했다. 출산 세대에 대해 국가에서 식량도 지원하고 여맹이나 각급 단체에서 세외 부담 제외, 임산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한다고 포취했어요.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선전 선동도 강화하고 있다. 계속 강연을 하는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아이도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해요. 한 명만 낳는 가족들에 대해서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성들에게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협력자 씨는 은근히 노처녀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본주의 사상에 물젖어서 돈벌이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혼자 사는 여자들 사이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연하는 강사도 좀 대충 넘어가는 형태로 강연했어요. 실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당국의 정책과 선전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양강도의 다른 협력자가 전했다. 어머니 대회라는 것도 다 형식적이지 실제 그걸 보고 애를 낳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거는 다 선전이지
애 낳는 여자 입장에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협력자 B, 양강도의 협력자 C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여맹에 소속된 새색시가 임신했다고 닭곰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돈도 모으고 당국은 자발적으로 지원 사업하라고 요청하는데 그것만 먹고 애가 다 크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대회 이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더욱 신랄하게 평했다. 강연도 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돌면서 요즘 주변에서 임신했다는 소리도 듣지만 그건 좀 모자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임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를 낳아도 똘똘한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거예요. 2명 낳으면 다 머저리 취급해요. 못 사는 사람이 애를 한 명만 낳아도 꼬제비 시키려고 그러냐며 대놓고 말하는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협력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낙태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심하게 투쟁하는 건 소파랑 중기 중절인데 애들을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준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모두 문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이 돈 받고 해주는 여자들의 경우 교화 보낸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소파 수술을 해준 해산시 병원 산부인과 조산원이 노동단연대에 보내졌고 수술을 받은 여성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불러내 모욕을 줬다고 한다. 당국의 이 같은 공포 분위기 조성도 여성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협력자는 전했다. 국가에서 낳으라면 낳겠어요. 또 설사 임신했다고 해도 애를 왜 낳아요? 애가 생겼다고 낳는 게 말이 돼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웬만하면 소파하지 바보가 아니면. 또 다른 협력자는 당국의 정책에 대한 현지 여성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여맹회 후에 내가 굶고 있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고, 그리고 본인이 낳기 싫다는데 그걸 왜 국가가 뭐라고 하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협력자는 당국의 처벌을 피해 몰래 낙태 수술을 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태아를 없애는 여성들의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단속이 하도 심해지니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병 치료 간다 하고 거기서 수술하고 며칠 묵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피해볼까봐 입막음하고 있어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요즘에는 침으로 애 죽여서 낳는 방법까지 생겼어요. 국가에서 너무 단속하고 잡아가고 하니까 침 대충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애 찔러달라고 찾아다니는 여자도 봤어요. 속사정을 알고 보면 북한의 낮은 출산율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지금의 출산율 하락은 시대착오적인 당국과 가부장적인 남성에게 반기를 든 여성들의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그리고 오랜 공세라고 봐야 할 것이다.